장외 주식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시각 활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유일하게 이 시각 통해서 장외 주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영업소 강재헌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시황을 여쭤볼 수 있는 분이 저희 과장님밖에 없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 한 주간의 흐름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 중에 특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추세가 상당히 많이 꺾이면서 네. 폭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코넥스 종목들도 노브메타파마 같은 종목이 이틀 연속 하한가 나왔고요. 오늘 하한가에 좀 운 좋게 잡으신 분들은 다시 또 상한가를 가서 어머나. 거의 이제 뭐 급등락이 심하게 되는 그런 연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 코인 같아요. 그렇죠? 뭐 노브메타파마는 이전 상장은 확정됐기 때문에 변동사항 없다고 하니까 뭐 좀 그런 부분들일 것 같고 제약바이오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도 코넥스 종목인데 네. 코넥스 종목은 이제 3천만 원으로 코넥스 전용 계좌를 만드시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네. 내 계좌가 1억 이상이다 그러면 그냥 바로 매수 가능하신 거고요. 전용 계좌를 만들게 되시면은 3천만 원 내에서 코넥스 종목만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좌는 코넥스 외에 다른 코스닥이나 코스피 종목 매수가 안 됩니다. 그런 거 네. 유념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장외 홈런 시간 처음 얘기할 때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었고요. 강재헌 과장께서 오늘 다시 한번 살짝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코넥스 상장 기업 이야기해 주신다 하셨는데 어떤 기업인가 곧장 이름을 좀 볼까요? 이름이 씨앗입니다. 좀 네. 독특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업체인가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주식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수하면 네. 좋은 수익 낼 것 같아서 갖고 와본 종목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회사가 2006년도에 설립되고 임직원 수는 119명 수준이니까 상당히 중견 기업이죠. 네. 그리고 광주 소재의 3,000평 규모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회사는 아닌 거죠? 예,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예. 사실 이게 씨앗이 영어 이름으로 CIAAT 이렇게 공장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승화형 필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토 관련된 인쇄하는 장비들 위주로 만들고 거기에 소재들을 주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사진 일화 장비들은 약간 성장성은 좀 둔화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팩트이긴 하지만 실적은 상당히 이런 업황에서도 꾸준하게 증가했던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포토 프린터, 그다음에 IP 카드라고 하시면 그거 아시죠? 우리 신분증, 그다음에 네. 운전면허증,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권도 이제 스마트 IP 카드로 바뀔 거란 얘기가 있고요. 그런 것들도 얘네가 주로 상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카드가 있습니다. 게임 카드라고 한다면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유행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유희양 카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게임 야구 카드라든지 국내에서는 특별히 하진 않지만 일본에서는 거의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성장성이 있을까? 뒤에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상당히 폭발적인 수익 증가가 있었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으로 과거에는 포토 쪽으로 주로 집중을 했지만 게임 카드 진출한 이후에 2016년도에 일본 게임사의 상당히 큰 회사죠. 세가라고 하는 회사와 신작 게임을 런칭하면서 퍼블리싱 회사로도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삼국지 대전이라는 게임을 일본 전역과 국내에 런칭을 시켰고요.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에도 신규 게임, 세가향 신규 게임들이 런칭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비라고 해서 포토 프린터 중에 모바일 포토 프린터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네. 이제 사진 찍자마자 바로 집에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포토 프린터죠. 큰 인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매출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억대 이상, 10억대 가까이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뭐 상당히 얼리 어답터들이 좋아하는 어떤 아이템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신분증이라던가 혹은 뭐 게임 혹은 또 이런 포토비 같이 또 사진 많이 촬영하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포토비라는 제품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활 속에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는 업체였어요. 씨앗,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들을 좀 들여다볼까요? 이 회사 시가총액은 189억입니다. 네. 예, 너무 저렴하죠, 사실은요.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저평가되는지가 상당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거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네. 2014년도 때 177억. 170억 정도, 네. 그다음에 2015년도 190억, 어. 2016년도에 220억, 그다음에 올해 270억. 매출액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확 줄었네요. 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유가 왜 줄었는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예, 3년 전 얘기네요, 3년 전. 네. 예, 현재 2017년도 15억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15억이니까 PER 규모로 따지면 11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이익 증가할 규모는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품목별로 매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제품별 매출 실적 화면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 카드용 인화 소재가 6억대로 시작해서 현재 60억까지 와. 매출 증가했죠. 예. 그만큼 게임 카드용 저희는 좀 생소한데 이게 이 시장이 상당하네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일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게임 하면서 일본에 있는 아케이드 게임을 가시게 되면은 카드를 넣고 게임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레벨이라든지 공격성이 얼마만큼 올라간다든지 이런 HP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매니아층들이 있는 게임이고 그런 게임 카드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호가할 정도 판매되고 있는 그런 게임 카드들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일본향 매출인 거고요. 역시 또 ID 카드 인화 소재 역시도 매출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좋습니다. 뭐 여권도 ID 카드 형태로 스마트 ID 카드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죠. 네.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 매출은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데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막 이게 성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꾸준히 수출처를 늘려가면서 매출을 증가시켜 온 기업. 이 회사가 46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매출처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숫자상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자산 가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3,000평 정도의 광주 소재 규모의 생산 공장을 만들었을 때 네. 총 투자된 금액이 173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만 해도 310억 원 수준인데 네. 시가총액이 189억 원이니까 상당히 밸류상으로 저평가되어 저평가돼 있는 게 있고요. 맞겠죠. 예. PR은 지금 어느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PER은 아까 2017년도 순이익 규모로 봤을 경우에는 11배 수준. 11배 수준. 11배 수준. 그다음에 PBR은 0.5배 정도 수준으로 보실 수 있겠죠. 네, 사진용 인화 소재, 뭐 신분증용 인화 소재, 게임 카드 부분, 뭐 좀 다양한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어요. 생소했는데 또 익숙한 이 종목입니다. 46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언급을 주셨고요. 재무 쪽 이야기도 좀 다뤄봤는데요. 그럼 뭐 사실 코넥스 장외시장 이쪽을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언제 이전 상장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네. 거잖아요. 이 계획은 좀 나와 있습니까? 그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전화해서 어제 물어봤는데 네.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요? 스케줄상으로 지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매년 이전 상장에 대한 니즈는 상당히 강하게 있다. 대표도 네. 있다 하지만 오늘은 힘들고 내년 하반기 때 이전 상장을 목표로 좀 뛰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코넥 종목 다 아시겠지만 1년 정도 보유하는 전략이고요. 네. 189억 원이니까 밸류 제대로 인정받으면 2배, 3배도 가능한 종목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스닥 상장하면 500억 이하 기업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사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진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묻어두고 1년 지난 이후에 선물이 돼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서 비중도 그렇게 크게 담지 않는 어떤 묻어둘 종목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은 땅속에 씨앗처럼 묻어둘 만한 종목으로 한 1년 정도 바라보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오늘 코넥스 쪽 씨앗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씨앗, 이 회사를 생각할 때 이것만은 기억하자는 가장 뭐 좋은 포인트가 뭘까요? 성장성은 게임에서 일어날 것이다. 예, 얘네가 하고 있는 게임. 그동안의 사업들은 수익은 좋았지만 성장성이 커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이 회사가 진출하고 있는 게임 런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1년 정도 묻어두신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영업소 강재원 과장과 함께 코넥스 기업 씨앗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현대위아 실적이 아까 나왔었죠.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매출액도 혹시 준비가 됐나요? 현대위아 매출액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분기 실적. 매출액은 13.5% 증가해서 2조 5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현대건설도 저희가 방송하는 중간에 실적이 나왔었죠. 현대건설도 한번 살펴보면요. 2분기 매출액이 0.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4조 2,401억 원. 현대건설의 영업이익은 17%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시장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1% 정도 상승하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주 준비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